나라 빚이 돈 버는 속도보다 정확히 1.7배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에게도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이게 정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라가 버는 돈보다 빚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그 위험한 격차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왜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는 어디쯤인지 비교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빚과 소득의 위험한 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집 빚이 내가 버는 월급보다 무려 1.7배나 더 빨리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두 막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나라의 빚은 연평균 9%라는 정말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나라가 돈을 버는 속도, 즉 경제 성장률은 5.3%에 그쳤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요, 나라 빚이 돈 버는 속도보다 정확히 1.7배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특히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보통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지표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해 동안 나라가 벌어들인 총소득, 즉 GDP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되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종의 경제 체력 측정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세계 경제의 감시자라고 불리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곧 중요한 기준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거죠. IMF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불과 내년 2027년이 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이 56.6%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와 경제 규모나 구조가 비슷한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인 55%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부채 문제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한테 더 위험 신호라고 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축 통화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처럼 전 세계에서 믿고 쓰는 돈을 가진 나라들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돈을 찍어내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 부채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IMF가 내놓은 전망치인데요. 이 표에서 맨 위에 있는 한국주라고 맨 아래에 있는 평균주를 한번 비교해서 봐주세요. 어떤가요? 우리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들 평균은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거나 안정적이죠? 가는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8.7%포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이만큼 더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우리와 비교되는 다른 10개 나라들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1등입니다. 가장 가파르게 빚이 늘어나는 나라라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엇갈리는 경로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부채를 줄이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려고 애쓰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걸까요? 이 추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암울한 전망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이 너무 방만해지지 않도록 빚은 얼마 이상 늘리지 말자, 적자는 이 수준을 넘지 말자 하고 법으로 정해놓는 일종의 안전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빚과 적자에 법적인 한도를 두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거고요. 둘째, 씀씀이를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늘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내일의 안정을 얼마나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문제를 넘어서 바로 우리 각자의 미래가 걸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